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 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최상위권 우리 아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 전문가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교육학적 이론 7가지를 대입해서 저희 아이가 어떤 점이 공부하기에 유리했는지 분석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이의 발달, 아이의 지능, 아이의 성격, 아이의 행동, 이 4가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부모와의 관계, 6번째, 학습 동기, 7번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이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의 부부 관계를 보면 저희 부부는 굉장히 서로 성격이 달라요. 저는 MBTI 검사에서 보면 ESTJ형으로 기획과 실행을 잘하며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관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에 반해서 남편은 ISFJ형으로 부드럽고 세심하며 보살핌의 귀재라고 합니다. 저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굉장히 잘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공감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좀 더 남자 성격에 가깝다면 제 남편은 좀 더 여자 성격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은 핫추진이고 남편의 별명은 이공감이에요. 추진력 갑과 공감력 갑이 만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저희 부부는 감사하며 아이들을 합심해서 키웠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으니까요. 추진력 갑인 엄마를 온화하고 섬세한 저희 아이는 큰 반항 없이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었고, 제가 부족했던 공감 능력은 아빠한테 가서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서로 다른 부모의 성격 덕분에 저희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6번째로 아이의 학습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학습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첫 시험에서 올백을 맞았어요. 전교생 중에 올백은 저희 아이 딱 한 명뿐이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여름방학 숙제로 선생님들께서 한 5권 내지 6권 정도 책 읽기 과제를 내주시고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독서 골든벨 대회를 열었는데 저희 아이는 그 책들을 5번씩 반복해서 읽더니 최후의 독서 골든벨을 울리는 최후의 1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학상자 조립대회라든지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크고 작은 학교의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면서 이런 작은 성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생기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공부에 대한 그런 동기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저희 아이는 외재적 동기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 동기가 지금은 내재적 동기로 자리 잡아서 대학생이 된 지금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번에 7째로 우리 아이의 학습 방법을 살펴볼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한테 노트 정리하는 법이라든지 글을 쓰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평소에 책을 즐겨 읽었던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여유 시간이 나자 국어, 수학, 선행 학습을 하는 대신에 자신이 3권짜리 소설을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이 방을 제가 유튜브에 하려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아이가 세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깨끗하게 정리해둔 노트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공부 방법을 터득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그런 창작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아이한테서 영향을 받아 제가 알고 있는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저희 아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상위권 우리 아이 무엇이 다른가? 그에 대한 오늘의 결론으로는 5째, 저희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부모를 만났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라는 합심하는 부모한테서 자라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6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 주변의 기대에 부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학습에 대한 외재적 동기가 나중에는 학습 자체에 대한 즐거움인 내재적 동기로 옮겨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7번째는 아이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 방법을 부모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썸머리 노트를 작성해가며 자신의 학습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잘 활용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제시한 이 7가지의 교육학적 이론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분석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 아이가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이 발달에 맞추어 적기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의 학습에 흥미를 보이고 있고 어떤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는 어떤 학습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인 나는 어떤 성격인지, 자녀에게 비치는 부부 관계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의 중심은 우리 부모가 아닌 자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결대로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키우면 훨씬 힘도 덜 들이고 결과도 좋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가 도출해냈습니다. 사실 저의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년간의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깨달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어떻게 메꾸어 줄 것인가 노력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멘토는 부모님이니까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아주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